홍장호 메모를 박선원이 써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은 12월 들으세요. 아니 신상 발언 들어보세요. 강의원 가만 있어. 신상 발언 지금 내 위원장님한테 갖고 하는 게 시간 다시 잡으세요. 내 신상이잖아. 내 신상 좀 다시 해주세요. 아니 가만 있어. 허용이 됐잖아요. 발언하는 거야. 가만 있어 봐요. 들어봐요. 위원장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각규대구 퇴장시켜주세요. 말하잖아 지금 퇴장시켜주세요. 발가락질하네 그럼? 자 들어보세요. 빨리 1분 주고. 자, 왜 그렇게 끼어들어요? 마무리하세요. 나한테 중요한. 아니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빨리. 보세요. 들어봐요. 그래서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화 기록의 위치 표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다음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홍장호 메모를 내가 썼다라고 하는 식의 말이 있는데 글자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 귀하가 나한테 질문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긴급 국정원 오호령 1차장, 해외 공작국장 김종필 국장, 해외 공작국 제3단장 나종민 이 세 사람이 홍장훈 차장과 민주당 그리고 저를 연결시켜서 내란 공작을 하려는 긴급 공작 지시 지금 내려졌다고 하오니 다음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기 전에 짧게 의사진행 발언 네. 1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신원보호 요청에 방첩사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방첩사 인원들이 왜 들어갑니까? 왜 공문을 보냅니까?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블랙 요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위원장님, 오후부터는 전부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 정보사는 이해해요. 특수임무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방첩사가 왜 이렇게 다 그러면 방첩사 나머지 신원보호 요청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방첩사가 벼슬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 근거도 없고요. 뒷조사만 하다 보니까 공작이나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부터 양당 간사들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군사부장입니다. 제가 장관 보좌관을 했고 대변인을 했어요.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자, 모든 보고서나 모든 거는 군사보좌관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보고서는 저를 거치는데 그렇지 않은 보고서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말장난하고 있네. 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그 포고령이 담겨 있는 노란색 봉투.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보좌관께서 김용환 부관한테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게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게요. 그 포고령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부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후에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알겠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용현이 컴퓨터 작업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실질적으로 장관이 컴퓨터 작업 안 하죠.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작성했다고 해요. 이게 신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니, 본인의 그 진술 내용과 화면 보호기 비번도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추측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잠시 시간 좀 멈추세요. 김우뜸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우리 박한수 전 총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할 때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아, 그 전에는 그 노란 봉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본 것은 아니고 그 노란 봉투를 예. 그 계엄 당일이라고 전일에 장관님이 들고 다니고 제가 수행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당일하고 전일에.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쓰여 있었다는데 이 봉투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봉투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포고령을 작성하는데 지시한 적 없습니까? 네,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 대통령실이다. 그 봉투가 예. 대통령실 봉투인 것은 맞는데 예. 그 봉투가
대통령실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올려드린 봉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증인이 국방조사본부장 아까 나왔었는데 김상용 차장을 장관 지시로 합참 지통실로 호출한 건 맞나요? 네, 사실입니다. 정확히 몇 시쯤입니까?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명확히 김상용 차장을 지목한 건 맞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님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예. 군사보좌관한테 전달받아서 조사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사보좌관님 사실대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모든 거를 군사보장이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군사보좌관님 잠깐만 시간 멈춰 다시 좀 나와주세요. 법령집을 결심지원실로 갖다 드렸죠? 예, 대통령이 찾으셔서 예. 술 냄새 났죠? 저는 술 냄새 맡지 못했습니다. 맞지 못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군사보좌관을 시켜서 김상용 차장을 지목했어요? 전투통제실에서 찾으셔서 그거를 그날, 김우뜸 네, 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셔서 제가 김우뜸 소령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 김상용 차장님 잠시 시간 멈춰주세요. 네, 조선부 차장입니다. 진실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좀 안 맞는 게 있어서요. 자, 본인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에 대한 역할을 언제 누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까? 제의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지통실로 부르고 나서 그때 하래요? 그 일부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12월 11일 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네, 경찰 조사관이 그 인사명령지 2장하고 네. 기타 이제 1부, 2부, 3부 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왜 합참 지통실로 불렀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어떤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때 CCTV 녹화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제2수사단 명단 작성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작성했어요? 그거 저는 모릅니다. 아니, 조사본부 23명 명단이 넘어갔잖아요. 저는 그때 경찰 아니, 23명의 명단이 있잖아. 네, 그걸 누가 작성한 거예요, 대체?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명단이 나와도 모른다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박헌수 조사본부장님. 됐습니다. 예. 야, 조사본부의 23명의 명단이, 수사관 명단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저도 검찰 조사에서 그 명단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는 조사본부 인원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7명 누가 작성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면 장관께서 저하고 김상용 대령을 찾았는데 예. 제가 합참 지통실에 들어가서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장관이 마침 전화 통화 중이어서 저희가 1시 50분 나올 때까지 장관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저희가 복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주세요. 윤비나 실장님. 방첩사 법무실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쭤볼게요. 그 증인 같은 경우는 선포 직후 그다음에 다음 날 04시 30분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선포 직후에 비상소집을 받아서 부대로 출근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사무실에서 만약에 들어오게 될 법령 질의에 대한 대비 토의를 했고, 중간에는 뭐 사령관님 호출로 잠시 사무실로 갔다가 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04시 30분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고 여인영 사령관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참석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할게요. 네. 예, 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병도 의원님. 먼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떤 특임 단장은 갑자기 여당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사령관 자수서를 옆에서 봤다면서 거기에는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내용은 없었다. 근데 오늘 보도는 그 자수서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부하들은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잘 증언해 주십시오. 네. 사장님, 우리 보좌진하고 통화해서 군인은 육하원 측에 따라서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질문에도 그렇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김철진, 김용현 장관의 군사보좌관 합참에서 근무할 당시에 업무 연이 있죠. 같이 근무한 적 있죠. 국방부 전체로 보면
그 건물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같은 업무 개선으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김용현 장관과는 지휘관을 모신 적으로 있죠. 20년 전에 1 경비단장 네, 좋습니다. 시작할 때 실무자로 근무. 상황 설명을 좀 드릴게요.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오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계엄 시에 수방사는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뭐 쭉 나옵니다. 수호시 TF도 나오고 공포탄 개인 불출도 나오고 새지렛대 망치 톱 휴대도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국회 협력단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을 세밀 배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2월 2일 날 오후에 단장님 김용현 장관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철진 보좌관하고 같이 만났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내기 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13시 50분 경에 전 장관께서 국회 협력단 사무실로 오셨고 이제 국회 본회의를 준비하는 내용, 즉 당시에 거기에서 이번 임무와 관련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협력관실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김용현 장관이 그 보고를 받고 오후에 그 실행을 해줄 단장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후에 오시는 거는 본회의 일정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고받은 사람이 오후에 직접 당사자를 만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 12월 3일입니다. 계엄 발동 직후에 22시 45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죠? 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어디냐 물어서 삼각지 독심 숙소라고 답변했고 예.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 특전사하고 하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통화해? 무엇을 통화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통화하라고만 하고 무엇을 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전에 무슨 내용을 통화할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해 시기만 결정된 것이지 내용은 이미 서로 간 합의됐으니까 내용 없이 지금 통화해 라고 한 거 아닐까요?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합의되지 않았고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장 답답한 아무런 내용도 없이 통화해라고 하는 게 그런 통화를 국방부 장관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시 굉장히 급하게 여러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시부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왔죠. 총 8차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력을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어렵다고 했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물을게요. 23시 14분에 이진우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어렵다. 네. 이렇게 길 안내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데 그런데 23시 45분부터 이진우는 본인 밑에 있는 수방사 특임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로 이동해서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24시 4분경에는 이진우는 수방사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에게 특임중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양재웅 장관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것을 차단해라 라고 합니다. 그 김창학은 다시 1시 35분에서 36분 사이에 자기 밑에 선발대하고 후발대 지휘관들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양재웅 장관을 만나라 라고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은 계속해서 국회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해제 이후에도. 단장님께서 이진우에게 그렇게 거절을 단호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진우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그 지시를 합니까? 그 지시가 살아 움직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사 군사경찰 제가 그 말을 단장입니다. 다시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우는 자기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양재영을 만나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시 6분 말씀드릴게요. 곽종근, 김현태 이런 분들하고 계엄 전후로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협력단실에 도착한 게 23시 28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협력단실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로텐도홀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고 예. 그 이후에는 대부분 국회 협력단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협력단실에 있었던 다른 인원들이 곽종근이나 김현태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인원들한테 물어봤고 물어봤습니까? 국회 협력단 특성상 그 인원들이랑 통화할 일이 없습니다. 강태훈 협력관님 전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 5명 그날 있었죠? 5명 있었는데 그분들 다 통화한 적 없습니까? 제가 알기는 한에서는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1시 1분에 계엄이 해제되거든요. 네. 그런데 1시 6분에 김현태가 본관 4층에 있다가 지하 1층으로 내려와서 차단기를 내립니다. 그런데 1시 11분에 특임대 텔레그램 단체방에 정문들, 요원들 전원 모여라. 조용한 루트를 찾아서 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108호죠. 협력관실이. 맞습니다. 지하 1층이 바로 그 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올라가면 롯텐도어 2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특임단이 내부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4층에 있다가 지하 1층에 하나 열려있는 이 분전만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 내부에 조력 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부 조력을 협력관실에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그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 유엔서 후방기지 출장으로 여기 추미애 의원님, 한기 의원님 포함해서 5분이 일본에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시 50분에 국회 상황이 이렇다라고 전화를 드렸고 성일종 국방위원장께서는 비행기표를 땡겨서 4일날 오전에 귀국할 것이니 그때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일단 크게 기분이 좋지 않는 상태였고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안 받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국방위원장한테 전화도 안 하느냐. 이런 류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12월 4일 21시경에 국방위원장의 두 번째 호출로 4층에 위원장실에서 면담 후에 오전에 한 12시경에 앞으로 국회가 폐쇄될 것이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접하게 됐고 앞으로 당분간 못 들어오겠구나. 마지막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태그를 해보니 그때는 전자 시스템은 폐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2월 5일까지 오전까지. 그래서 들어가서 TV가 켜져 있어서 TV 끄고 전열 기구가 있어서 그거 끄고 또 제 책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비다고 머리에 바르는 헤어젤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 대란이에요. 수방사단에 들어가는 것이 세세대 거부대. 그래서 문정적으로 들어가서 불 끄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이 깊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좀 저희가 12월 4일 00시 16분에 갑작스럽게 전부 다 이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증거 인멸을 다 했습니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자, 네, 박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케이블 타이 좀 위원장님께 드리고 뭐요? 케이블 타이를 하나는 김선호 직무대리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우리 수방사령관 하셨던 국방장관 직무대행께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케이블 타입입니까? 예, 코브라 케이블 타이 미제 707에 쓰는 겁니다. 왜 시비 걸어? 아이. 아니 지금 이 뒤에 지금 서 있는 인원은 박성원 의원 비서입니다. 비서기 때문에. 자, 가만 계세요. 자, 빨리 시작하세요. 네. 장관 직무대행님, 707 단장 김현태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는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서 각자 자기가 맞는 그 상황에서 진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진술을 하고 있죠. 김현태는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 좀 오세요. 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707 특임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답답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707 특임대가 갖고 있는 코브라 케이블 타임. 자, 이걸로 당기면은 이렇게 손이 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수갑입니다. 수갑해가지고
이걸로 땡기면 못 도망가고 그걸 왜- 통증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끌고 가면 가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은 질의를 못 하잖아요. 이거 20초 빼주세요. 20초 빼줘. 못 풉니다. 자,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아니,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707이 휴대한 케이블 타이 2종. 네? 저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을 봉쇄할 수 없습니다. 장관 직무대행님, 이걸로 문을 봉쇄 용도 맞습니까? 수방사 특임대 있었죠? 예, 뭐 제가 그 장비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네. 오늘 707의 다른 종류의 케이블 타이, 저 얄팍하게 생긴 거, 그걸로 봉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12월 3일 밤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707 특임단의 실제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자, 김현태 단장 보이고, 아니 그거 아닌데, 그 다음 예, 바로 저겁니다. 저것이 바로 이 포방용 코브라 케이블 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이 아니다라고는 보여주고 있죠. 자, 뭘로 문을 봉쇄하고 있습니까? 강목과 청테이프로 문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봉쇄용하고 포방용 수갑 전혀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 그냥 보여주세요, 계속. 그리고 이거는 331호 본청 옆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에 따라 707 대원을 이끌고 직접 본청 3층으로 올라갔고 국회 직원들의 문을 차단하기 위해 감아놓은 소방호스를 칼로 자르고 본회의장으로 난입합니다. 처음에 폭파하려다가 호스를 자른 장면이고 그 위에 소방호스전이 잘려서 저렇게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회를 보호하려는 소방호스를 다 자르고 침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저것이 김현태입니다. 장관 직무대행님, 직접 본회의장을 침탈하고 폭약을 쓰려고까지 준비했다가 소방호스까지 다 끊고 들어온 것이 바로 그날 내란 주동자 특임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님, 아직도 707 단장이라는 중요 직위에 있습니다. 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보직해임 직위 해제하는 원칙은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한 혐의가 입증이 돼서 기소가 된 사람에 한해서 입증 안 된 사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우 대령 이런 사람들은 잘도 해제시켰던데요. 그것은 제가 절제는 왜 보냈습니까? 근데 왜 707 특임 단장 국회 심장부로 치고 들어와서 포박하려고 했고 소방호스 자르고 창문 깨고 들어온 사람을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11월 초에 여인영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김정현에게 지긋티긋 시옷 비읍 각오되어 있음. 그 문자 보신 적 있죠?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알았죠? 거기서 지읒이 사성장군 지작사 알고 계시죠? 그것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대해서는 지작사령관이 우리가 계속 답변을 나옵니까? 여인영이 수첩 메모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JTBC 1월 8일자 보도에 검찰 수사 결과 그 메모를 작성한 시점과 동일한 휴대폰 메모장에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었을 때 따르지 않을 사성장군,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을 포함한 4명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지금 제가 JTBC에 보도된 내용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두 번째는 6월 안가 모임 이후에 제가 공소장을 보고 알았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차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임에 간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자체도 알겠습니다. 공소장을 보고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오상원 수첩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수첩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수첩 내용은 비이성적이고 반인륜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언론을 보고 붕괴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저희 지작사 또는 저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심한 모욕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34단 같은 경우는 2020년에 30기갑여단으로 부대가 개편돼서 현재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시는 중에 근무연을 자꾸 얘기합니다. 언제 같이 근무했다. 우리 군은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죠. 여기 김병주 우리 의원님도 제가 군단장 할 때 우리 군단 연대장으로 1년 반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이 근무한 연이 마치 조폭사회에서 뭐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선영 의원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상대하는 당의 의원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식으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표현하면 인품이 낮아 보입니다. 제발 좀. 자, 한교님, 김병주 의원하고 다른 길은 아니고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다른 길입니까? 잠깐만요. 이 케이블 타이를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이 원천적으로 이건 안에서 박을 조이는 것이지 밖에서 안을 잠그는 이건 시건장치는 전혀 없는데요. 잘라서 이건 수압용이지 이걸 잘려가지고 이것을 묶을 수 있습니까? 문을? 아니 그러니까 문을 잠금 장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의원님이 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군에서 근무원 39년 저도 군복 입었을 때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임동덕은 저의 부하 직원으로 1년 있었고, 임종덕 의원은 그 당시 대령일 때 제가 완스타였고, 강선영 의원도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때 그 작전 통제부대인 항작사 참모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뭡니까 특전사령관 곽종근 각종군은 연합사 작전처장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때. 근데 그런 가짜 뉴스로 마치 뭐 이 해유를 했다느니 뭐 이러는데 그런 건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제기한 쪽은 어딘지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의원님 여러분들, 전우회를 좀 잘 발휘하십시오. 네, 애천을 잘 발휘하세요. 박기태 전해주세요. 우리 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작전 또 전시 특수작전 수행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고 특히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전관님도 그 12월 3일 밤에 국회의 현장에 계셨습니까?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상급부대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증인 출석을 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출석을 했는데 그 비상계엄 12월 4일 비상계엄 당일에 저는 전국 철도노조 파업에 지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과는 제가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최근에 지금 우리 곽종근 사령관하고 김영태 단장하고 각종 법정이나 국회에서 서로 말이 막 틀려지고 바뀌고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보도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 사령관하고 특임 단장하고를 여기 나오시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그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707 특수임무단 중에서 나오신 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작전관님도 현장에 안 계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그 케이블타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품목이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 휴대 품목입니까? 예, 케이블타이는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갖고 나오셨던 그 케이블타이하고 일자로 되어 있는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라고 두 가지를 휴대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휴대는 다르게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작전 수행할 때 다 휴대를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휴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용도로 원래 작전 때 쓰려고 휴대를 합니까? 지금 오늘 보셨던 거는 포방용이 맞습니다. 테러범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작전을 하면서 이제 테러범 포박을 하는 게 맞고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는 그거는 이제 좀 용도에 따라 틀린데 특수작전을 할 때 갑자기 무슨 우한 상황이 생기거나 무엇을 고정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생용 케이블타이로는 문 같은 것도 잠그고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케이블타이의 용도가 서로 간에 혼동돼 가지고 사용될 수는 있겠네요. 말을 하는 과정에서 특임 단장이랑.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그쪽에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우리 박선호 의원 어디 가셨어? 그 뒤에 서 있던 보좌관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있는 거. 이게 군에서 사용하는 거랑 같은 품목입니까? 그 종류가 좀 많아서 제가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시죠. 김병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사진행 그럼 여기 본질이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정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께 국민의힘 모 의원실에서 청문회 전에 그 정인을 좀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 났던 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나 수사 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보자라고 제의했는데 본인은 거절을 하고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는데 사실 왜 정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사법원에서도 재판관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사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만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증인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실에서 그걸 어제 시도했고 그래요? 예.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해유죠. 그리고 또 압박하려고 그러고 사정 공작으로 저는 해유라기보다 공작으로 보여요. 합참 경험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합참 전 경험과장입니다. 네. 그 어저께 이러한 것들 연락을 받으셨죠? 방금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네. 네,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합참에서 본인이 여기 한겨레 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고 그랬죠. 네.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합참 경험과장님은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그 제보자는 말씀하시던데. 압박감 느꼈습니다. 그렇죠. 회유나 공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압박감 느끼고. 일단은 뭐 그거보다는 압박감을 느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그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경고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의사진행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어저께 그 사람들이 질의하려는 거를 제가 대신 질의할게요. 어제 전화로 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합참의 그 계엄과장님은 평소에 전시에 대비한 계엄 훈련을 하는 보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합참에서 계엄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계엄을 이번에 할 때 비상계엄 때도 합참 내에 자체 계엄 사령관 밑에 합참 인원으로 계엄 사무소를 운영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성을 준비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준비하는 의장은 당연히 알겠죠. 합참 인원으로 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20여 명이었습니다. 네. 합참 인원으로 주로 했어요.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네.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포고령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이 서명에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실제 보면은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실제 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한을 하고 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를 하고 국무심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한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명 들어간 것들 못 보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도 그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도. 포고령을 서명 들어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받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임명장은 뭐 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계엄법과 그걸 구체화하는 업무 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돼 있다. 이 보고문과 포고령과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아까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세요. 아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방청사 참모장입니다. 네, 스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 문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실패돼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이경민 그 당시 참모장한테 지시를 해서 작성한 문서로 나와 있는데 저 문서 작성했습니까? 예, 제가 지시 받고 자필로 작성해서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사령관? 그 12월 4일 아침에 제 기억에 의하면은 사령관이 저를 불러가지고 내가 계엄을 미리 알았더라면 휴가를 갔겠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리고 또 장군처장이 해외 출장을 보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좀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이유에 관한 사령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서 제가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몇 시에 지시를 받았죠?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대략 오전 아침 정도인 것 같습니다. 12월 4일 아침에만 실패를 하고 거의 됐고 예. 그다음 저걸 작성을 해서 보고 시점은 언젠가요?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했고 그럼 저것을 출력을 여러 분 해서 나중에 다른 사무실에서 출력본이 압수수색 과정에 나왔잖아요. 그 전 과정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그 수첩에 그냥 대강 메모한 것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그 A4 용지에 다시 자필로 적었습니다. 자필로 적어서 오후에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령관이 조금 수정을 하더니 이것을 타이핑을 해와라.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는 참모장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 중령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거 타이핑해서 비서실에서 사령관님께 보고 드려라.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흔적 지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그냥 쭉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그 사령관도 계엄을 예상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루의 행적을 적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야 의원님께 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모의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행과 행동들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의원님 실행해 주십시오. 특조사 방첩부대장입니다. 네, 계엄날 각종군 사령관하고 집동실에 같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각종군 사령관이 코드원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코드원으로부터 전화 받는 거 본 적 있죠? 코드원이란 단어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 곽 사령관님께서 많은 전화를 받던 중에 조금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옆에 있는 그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간부는 누굽니까? 예, 그 특전사 주임원사. 주임원사예요? 그 주임원사가 코드원이다. 그리고 군에서 코드원은 통상 VIP 대통령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각종군 사령관의 태도가 어땠나요? 엄중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 다른 전화보다는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직된 톤으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는 들었죠? 예, 멀지 않은 거리여서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때 상황으로는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로 이해하는 것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전사가 국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다른 말 들은 건 없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은 건 없어요?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코드원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각종군 사령관이 받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거는 맞죠? 그 부분도 제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각종군 사령관의 제일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집동실에? 사령관님께서 가운데 앉으셨기 때문에 그 좌측에는 왼쪽에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주임원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그 특전사 참모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특전사 참모장이요? 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특전사 참모장 오늘 나왔죠? 참모장은 안 나왔네. 남기동 감찰실장님 좀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면. 네. 감찰실장님도 그날 지통실에 있었습니까? 네, 당시 작전처장이었습니다. 제가 사령관 오른쪽으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종군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봤습니까? 통화는 여러 차례 했는데 누구와 통화인지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로 추정되는 통화는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경례를 하고 받은 통화가 있었어요? 예, 경례는 들었고 한 번인가 우리 특전사 격리구가 단결인데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충성으로 한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특별히 상급자가 전화 올 때 아니고는 각종군 사령관이 그런 구호를 외치지는 않죠. 네,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지금 그 각종군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국회로 진입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는 맞죠? 그 모든 지시가 특전사 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진들한테 지시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지시가 핸드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내용을 듣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바로 제가 옆자리가 아니라 더군다나 그분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현 일공수 특전여단장님 나오세요. 네, 일공수 특전여단장 이상현 중장입니다. 네. 국회에 출동하셨잖아요. 계엄 당일날. 네. 네. 그때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네. 네. 어떤 정확한 워딩은 지시로 받은 거예요?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종군 사관은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도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지시를 이상현 단장에게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분일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상현 단장님께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모든 부대원들에게 전파가 됐겠네요. 모든 부대가 아니고 제 차에서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이 몇 명이 들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4명이 탑승했고 차량에 있는 인원들은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럼 혹시 여기 증인 중에 차량에 탑승한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작전 참모 있습니다. 네, 그럼 작전 참모 나오세요.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일대대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녹취가 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녹취까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작전 부장님도 잠깐 앞으로 잠깐 대기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까지 여단장님 진술 들으셨잖아요? 예,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네, 그때 차량에 같이 있었고 각종군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니까 이상현 단장이 대통령님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들었다. 예, 문맥상으로 맞고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부대원들한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너무나 큰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군생활 동안에 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더 기억나는 사실은 없습니까? 예,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되셨고요. 잠깐 이상현 단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그 이후에 제가 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대장한테 전화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달했는데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707과 틀리게 야시경이 없었고 일부 인원들만 휴대낭에 가져온 인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시 장비가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웠다가 갑자기 이게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회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끝나서 부대로 복귀한 후에 지휘 통제실에 가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마라. 지휘관을 위하거나 부대를 위해서 수정하지 마라. 이 시간 이후에 수정되면 실무자는 공문서 위주로 처벌받는다라고 지시를 했고, 제 방에 들어와서 수첩을 꺼내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하고, 제가 혹시 제 변호를 위해서 연필로 수정하면 또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볼펜으로 수정을 했고, 그것을 검찰 조사 때 제출했습니다.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수사기관에도 제출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마치 계엄과장에게 회유를 하려고 한 것처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직접 찾아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제가 계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보좌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설명 요구서가 국방부를 통해서 전달됐고, 그렇게 되자 본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와서 언론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질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계엄과장을 회유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자, 잠깐 계세요. 자, 의원님, 지금 본인이 계엄과장이 나오셔가지고 압박성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했든지 간에 일단 임종덕 의원 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오늘 제가 본인 위원장이 이 방첩사와 특전사의 우리 간부 장선단이나 영관급들이 질의 답변을 내용을 보니까 특전사는 모의 연습을 않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방첩사는 제가 판단컨대 상당히 모의 연습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 간의 질의응답이 이렇게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막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발각될 경우는 가차없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만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수사조정과장입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국회로 가라라고 이제 조사본부에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이제 현장 가면 방첩사 수사관들이 있을 테니 같이 임무 수행을 하라. 네. 그리고 그 임무에 14명 체포도 포함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게도 인원을 요청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만나는 방첩사, 조사본부, 경찰이 체포 작전을 포함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으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12월 3일 밤에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과 몇 차례 통화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12월 3일 23시 52분에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과장과의 통화에서 방첩사, 경찰, 군사경찰을 한 팀으로 체포조 편성해야 되니 되는 대로 경찰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재명, 한동훈 체포조다라고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과 통화했던 이현일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길 안내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 증인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치하지 않죠? 길 안내를 요청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길 안내 요청한 바 없고, 길 안내를 길 안내를 요청한 바가 없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일 계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경찰에게 길 안내를 요청한다라는 것이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통화 이후에 이현일 계장에게서부터 영등포서 형사 10명 명단을 전달 받으셨죠? 예. 네, 이후에 증인이 현장 경찰들과 수차례 통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형사 50명이 방첩사를 만나려고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형사 50명, 수소충전소 앞에 있었던 형사 50명이 길 안내를 위한 인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두세 명도 아니고 50명이 한 번에 움직여서 길안내를 한다고 하면 그건 길안내가 아니라 행진이 될 텐데요. 방첩사랑 경찰 그리고 조사본부가 모여서 단순히 행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체포를 하고 방첩사는 이송 구금을 하고 역할을 착착 나눠서 체포 작전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우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비상계엄 당일에 그 체포 대상이 되는 주요 인사 명단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계속 진술해 왔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죠. 국방부 조사본부에 국회로 출동해달라라는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 조사본부로 출동해 달라는 얘기는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그러면 수사관들을 보내달라, 체포조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사본부로 100명, 경찰 100명 수사관을 네, 했다. 방첩사가 한 거죠. 예. 그리고 B1 벙커나 뭐 미결 수용실을 비롯한 구금시설 점검은 어디서 했습니까? 방첩사령관이 밑에 있는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네, 그것도 방첩사에서 한 겁니다.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직접 가서 체포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증인이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용어가 그렇다는 말씀. 네, 저는 그 증언이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첩사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있는데 뭐 민간인을 같이 출동해서 전반적인 체포 작전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직접 체포할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구금시설 확인과 그리고 경찰과 조사본부에 이제 수사관 요청하고 그리고 명단을 받았다. 이 명단을 누가 줬냐에 있어서 체포 명단 구성부터 체포조 조직 그리고 구금시설 확보까지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라. 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증인 혹시 헌법재판소 9차 변론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변론을 하면서 제시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여인영 사령관은 집중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고 이것을 김대우가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체포하라라고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체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우가 한 거다.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변론입니다. 증인이 이곳에 나와서 체포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사령관의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야기해주는 동안 피청구인 윤석열과 여인영 전 사령관은 김대우 증인을 내쳐서라도 본인들이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증인은 여전히 여인영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내가 체포 지시로 이해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증언 계속해서 유지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지시받은 것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는 지시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는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은 또 그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체포 작전을 방첩사가 주도했다. 여인영 사령관이 잡아서라는 의미가 그 체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여인영 사령관의 생각과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짚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당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모호한 지시를 했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체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송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송만 해서 단순히 대기만 일단 먼저 해라. 라는 여러 가지 지시들이 어쩌면 그 출동한 수사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다칠 걸 우려해서 네.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복종과 항명의 경계선을 오가면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조치였다는 말씀을 그 드리고 증언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작전을 총괄하고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뭐 그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용어 자체가 좀 그랬고 저는 명단 자체가 계엄 사범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거 자체로가 중차대한 비판 문란이고 내란적 구성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 작전의 책임자는 내란의 주도인사가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인영 사령관과 역사활동 이런 계획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당연하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 국민들 앞에서 회에서 당일의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감 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만큼 책임질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길. 저 지금까지 증언하면서 한 채 거짓 없이 증언해 왔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으로서 대통령님께서 방송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 그런 합법처럼 여겨지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떨어졌고 거기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정과 항명의 경계선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프로그램 윤과장입니다.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차관님께 한 2번 정도 국회 협력단실 출입과 협력단장의 행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좀 파악되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했고 그때 제가 정확히 실체를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마 그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 멈춰주시고 협력단장님 발언. 처음에는 협력단장이 저한테 저희 의원실로 거짓말을 하신 거는 맞죠? 오전에 출입했다고 했는데 실제 기록을 보니까 오후 저녁에 출입하신 거 아닙니까? 네, 최종 기록은 저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초기에 하신 거죠? 네. 아닙니까? 2차 청문회 시에 의원님께서 10시 45분에 협력단장이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기억에서 가서 협력단실에서 한 행동은 기억나나 시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2번 가신 겁니까? 1번 가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한 번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다음 PPT. 예. 이게 협력단장님 검찰 지출하신 부분 맞죠? 아까 네, 맞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가 와서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하고 특전사하고도 통화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끊었다라는데 맞으신 거죠? 진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수방사령관이 아까 8번 전화 왔다고 하셨죠? 네. 단장님, 그 바쁜 시기에 수방사령관이 전화를 8번 정도 단장님께 할 정도라면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일이 뭘까요? 단장님 생각하실 때.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한참 수방사령관이 임무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한테만 유독 8번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장님 생각하시는 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국민도 다 똑같이 느꼈지만 과연 계엄이 맞나?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니 수방사령관이 단장께 8번 전화한 이유를 뭘로 수방사령관의 병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안내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은 장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전화하셨습니까? 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어떤 전화기로 전화하셨어요?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휴대폰 발신 번호에는 특전사령관한테 발신한 내역이 없던데요? 개인 휴대폰 발신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신 내역에는 특전사령관 내역이 없던데? 제가 발신 내역을 떼러 그 통신사를 갔는데 그 영초나 부재중 전화는 발신 내역이 찍히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장님 전화기 혹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모스폰 사용하셨습니까? 아모스폰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휴대폰 한 대만 사용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력당 의원들이 그렇고. 아니 제가 묻는 말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화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만 사용했다. 맞습니다.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단장님 검찰 진술입니다. 이준호 사령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분 29초간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줄 친 걸 보면 저는 여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안내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 진술이 틀리죠? 제가 과거에 여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8년 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제가 의원님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단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5개월 동안 국회 협력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국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국회 본청 협력단실은 바뀐 게 없어요. 국회 본청 내가 뭐가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었다 그럽니까? 네, 바뀐 게 없잖아요. 제가 근무한 사실이 맞습니다. 예, 근무한 사실이 아니라 여기를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국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단장께 단장과 수방사령관 통화를 하라, 특전사령관 통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국회 협력단 근무 경력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김철진 군사보좌관 나와주시고 단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십니다. 예, 전 군사부장입니다. 23시 54분에 양지영 단장이 보좌관께 전화하셨죠? 예, 전화를 했다고 확인했고 한 번은 못 받았고 2번 통화한 걸로 제가 2번을 통화하신 건가요? 한 번 걸고 한 번 받은 그 거예요.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전화를 하셨길래 부재중이 와 있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고 무슨 일이냐라고 여쭤봤고 그리고는 그냥 국회 상황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디 있냐 뭐 무슨 일 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정도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통화를 먼저 하셨길래 제가 전화를 건 겁니다. 이게 통화를 한 양 단장의 용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특별한 말씀은 저한테 특별히 안 하셨고 장관님 뭐 하시냐? 그래서 장관님 지금 지휘하시냐? 아니, 잠깐. 그 정도 오늘 답변이었어요. 국회 협력단과 관련된 답변이 되게 이상합니다. 수방사령관이 8번이나 전화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국회 협력단장이 군사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용무가 국회 상황을 공유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국회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기억에 유리한 부분, 혹시 불리한 부분은 빼먹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들어가십시오. 네. 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지금 친위 구테타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된 게 단 1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짧게. 네, 실제 액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러면 문자 기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자 기록은 제출 안 해주셨거든요. 네, 뭐 의원실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예, 제출해드릴 용이. 수신 기록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절차가 맞는지 확인 후에 예, 최대한. 아니, 당당하면 그걸 뭐 절차를 따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핸드폰 보면 되는데요. 제 휴대폰은 이제 다른 뭐 가족이나 이런. 예, 그런 당연히 사적인 게 제대로 돼요. 자, 제가 확인되고 있는 건 단장님의 전화 내역을 보면요. 707 특임대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전화가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이 8번이나 전화해서 애타게 단장님께 8번이나 전화하고 군사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다가 707 특임대가 본관으로 들어온 이유는 전화가 없어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국회 길잡이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국회 내부 상황을 누군가의 밖에 있는 군에게, 계엄군에게 알려줬는데 누가 알려줬을까? 국회 내부에는 단장님을 비롯한 협력단이 있었던 겁니다. 707 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왔는데 민주당 쪽을 깨고 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비교적 덜한 곳, 없는 곳으로. 그리고 들어와서도 지하로 바로 단전과 관련해서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다음 PPT, 마지막 PPT 보시면요. 국회 본관 분전함 중에 유일하게 노출된 한 곳을 끊었습니다. 식은 장치가 없는 유일한 한 곳을 알려준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협력단이 의심을 받는 거고 그 정점에 단장이 계신 거예요. 자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속히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수방사령관한테 8회 중에 2번은 부재 중이었고 2-3번은 본인이 바쁜지 먼저 전화한 다음에 잠깐만 내가 다른 전화 받아야 돼서 먼저 끊었습니다. 아까 말한 1분 그게 가장 긴 전화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일단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달라. 우리 병력을 안내해줘. 이런 거였고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23시 14분에 단장은 저한테 거짓말을 2-3번 반복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입 기록도 없다 그랬는데 출입을 했고요.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전화 내역도 애초에는 7번이라 할까 8번은 했고요. 저한테 거짓말한 횟수를 몇 번인지 내가 세알해 볼까요? 제 통화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협력단 인원들이 개입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야간에 한 3-4명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실 그때가 한 3-4 근무일이었습니다. 이 협력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라는 답변에 좀 경험 있는 협력관이 단장님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셔도 안 됩니다. 빨리 일본에 있는 국방위원장께 전화하십시오. 라고 했고 새벽에 뭐 국방위원실 보좌진 일부하고 국회의장실 비서관 2명이 출입해서 기타 내용들을 확인했던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부수고 끌어내라는 전화를 받을 당시 바로 옆에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님하고 직접 통화하는 내용은 듣지를 못했고 네. 예, 추정되는 전화 하실 때는 옆에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갑자기 테이저건, 공포탄, 본회의장 강제 단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어떤 지금까지는 그러진 않았죠. 예,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무력 사용이나 강제 진압 지시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상황상. 예, 그 통화가 이제 VIP 통화라는 것은 제가 특정을 못하기 때문에 네. 개인 의견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한 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 13분경에 김용현 장관이 비어폰으로 사령관에게 또 전화를 했죠. 예, 그때 장관님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고 네. 2시 13분에 좀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서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할 그 당시 사령관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처음에 전화가 걸려와서는 지금 현재 특전사 부대원들이 지금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뭘 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셨고 네. 조금 텀을 둔 다음에 이미 국회에서 병력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2시 13분을 딱 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에 네. 재투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시 메모를 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한 것이죠. 그만큼 그 자체가 이상했던 거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 빼서 다시 병력을 선관위로 보내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했다 그런 얘기죠.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관위 재투입을 지시한 김용현은 제2제3의 내란을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겠네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예.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거죠. 예, 객관적으로는. 통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 네. 박사령관님의 이 대화를만 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수방사 방첩대장 임대환 육군 대령 나와 계십니까?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방첩대장 저기 가림막 안에 있습니까? 네. 수방사 네, 그러면 이름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보사 방첩대장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동시에 듣기 바랍니다. 방첩사 훈령에 대전복 명시가 되어 있죠. 당시 내란 관련 이상 징후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이 수방사 또 정보사 병력 이동을 언제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 소집이 돼서 수방사 CC에 위치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령부에 보고했습니까? 예. 병력들이 실제로 출동한 것 같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때문에 그러면 계엄 임무 수행구는 법적으로는 군사 경찰로만 돼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수방사나 정보사는 더 이상한 것이고 특전사나 이런 계엄 임무 수행군이 아닌 군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계엄 선포 전에 이미. 그러면 그 수방사의 경우에는 계엄 선포도 없는데 이동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상한 것을 보고 했습니까? 저희가 그 수방사 CC에 위치했을 때 출동한 그 두 개 부대는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수방사 병력은 계엄 수행군이 임무 수행군이 아니니까 이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특이한 내용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인원 파악 중에 있는데 실제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두 개 부대가 출동한 것 같다 정도 보고 드렸습니다. 12.3 내란 당일 어디에 계셨어요? 수방사 CC에 있었습니다. 아, 수방사 CC. 네. 자, 그러면 정보사 방첩대장님은 보고했습니까? 그런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그 성남 부대에서 발생한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 후임 그 보직지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의원님이 제기해가지고 여기 그 신원 보호 요청한 분들을 제가 잠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대북 작전을 하신 분 그리고 대간첩 작전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로 과거에 대간첩 작전하면서 이미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얼굴이 드러나면 그때 그 사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신원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